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력. 그러니까 사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미니병력만을 출동시켰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당시에 12월 1일, 그러니까 계엄 이틀 전입니다. 대통령이 묻습니다.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김용현 전 장관이 대답을 합니다. 수방사 2개 대대, 특전사 2개 여단 약 1000명 정도 된다. 윤 대통령이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성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소규모 병력은 280명 정도라고 알려졌었는데 그것과는 배치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장 병력이 1000명이 넘고 실제로 나중에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은 공소장에는 경찰가 3790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방금 김기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워낙 긴박한 상황이라서 몇 명이 어떻게 동원됐는지 잘 몰라요. 이건 공소장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주장은 이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자신의 죄를 최대한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병력들 왜 깨고 들어갔습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고 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을 향해서 가는 거를 보장한 걸 시민들이 막았어요. 예. 몇 명이 들어도 심지어 거기서 그 안에는 열 몇 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 군인 한 명이라도 무기를 들고 그 안에 침탈해서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윤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하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축소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 대변인께는 또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공통되는 부분은 당시 계엄 중에서 계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성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 검찰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설사 계엄이 맞다 할지라도 영장 없이 성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성관위의 서버를 들여다보고 포렌식을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시기에 성관위가 채용 비리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요. 그때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게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나왔거든요. 1200여 건입니다. 근데 성관위 직원들이 한 3000명 돼요. 근데 그때 그 성관위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감사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헌재를 대상으로. 그게 뭐냐면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결국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원, 그 성관이라는 곳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곳인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왜 못 받습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사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23년도에 국정원에서 이거를 해보니까 점검을 해봤죠. 그렇죠? 성관위를. 해킹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가 아니라 5%만 한 거거든요. 그 대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제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런 어떤 여론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제가 볼 때 굳이 계엄은 했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했다. 그 부분을 단정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어떻게 그 과정,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봤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론 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여론 조작 증거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참에 진짜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도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이 감사도 받아보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냐면 영장 수색을 발부받아가지고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계속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국민들이 볼 때 더 이상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어떤 헌재 탄핵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예. 이 문제는 뭔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 평론가님 짧게 발언 받겠습니다. 예. 방금 계속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보고 갔으니까 대통령이 이거 강압적으로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국정원이 들여다보는데 그 상황에서 선관위가 뚫리지 않으니까 비번하고 다 열어줘서 들어와서 살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못 뚫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감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65번이나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없었나 보다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부정선거라든지 다른 이제 야당의 이 여러 가지 예산이 폭주라든지 의회 입법 독주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로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왕자 쓰고 나왔던 것이고 철저하게 그렇게 독재를 하고 싶어서 계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명분이 필요하니까 부정선거다, 의회 입법이다 이렇게 들어간 것이지. 그리고 선거 치러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 당에서 와서 그거 한 장 한 장 다 체크하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부정선거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제대로 좀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손을 끊었으면 좋겠어요.